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이 핵무력 정책 규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지난 8일이었죠. 예.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시정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예.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하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사실상 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사실상 법제화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문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핵무력 사용의 네. 원칙과 구체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핵무력 사용의 원칙을 그 당시 밝혔다고 봐야 예. 돼요. 최소한 선제 사용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법에서 이 원칙이 180도 바뀐 겁니다. 핵전쟁 상황은 물론이고요. 비핵전 상황에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법령을 이번에 고친 것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핵무력 결정권이라는 걸 명시를 했는데 3조 1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그리고 3조 2항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네. 이게 이제 핵무력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핵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전쟁 상황뿐 아니라 이 비핵전 상황에서도 핵을 사용했다는 건지 정확한 규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선제 핵무기 예. 사용이 가능한 5가지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 번째, 북에 대한 핵 또는 대량 살상 공격이 감행되거나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핵을 쓰겠다. 이거고요. 네. 두 번째, 지도부에 대한 핵 또는 비핵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을 쓰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 확대를 막고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필요한 어떤 작전상의 필요성이 있을 네. 경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국가 존립을 위해서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 또는 지도부에 대한 핵무기 공격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공격 또는 비핵 공격이 감행됐을 때는 물론이고요. 네. 임박한 경우라고 판단되었을 오. 때에도 그러니까 실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할 것 같은데 하면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한 셈입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러게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맘대로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좀 법령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핵무력 선제 타격을 명시한 이유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예.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 대목을 약간 연설에서 밝혔어요. 우리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놓음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 말이 조금 약간 엉켜 있지만 네. 분류해가지고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핵 보유국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외에 알렸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여러 가지 노력 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제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국에 이번에 알린 거예요. 네. 사실 핵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선제 타격을 법에 명시한 곳은 아마 북한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변 국가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핵 공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핵사용 조건의 두 번째,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북의 최고 지도자 제거 의도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실행할 경우 이것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살짝 엿보이는데
왜 이런 대목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니까 2020년 1월에 네. 이란의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5월에는 역시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거 우리 북의 최고 사령관에게도 이런 식의 공격이 올 경우 그럴 가능성을 좀 막아야 되겠다. 또는 협박이라도 해서 네. 그걸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사실상 비핵화 얘기를 하던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좀 허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한 상황인데 주변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의 네.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맹국들과 음.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네. 맞추고 있다.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는 핵 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네.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부정했고요. 네, 단호하네요. 네, 한국 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한국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네. 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주변국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력 정책 규정을 만들면서 핵 공격 가능성은 또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실 뭐 핵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한미 양국군이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 있는데 네. 작전 계획 5015라고 하는 이런 훈련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네. 북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 훈련을 하는 건데 대부분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술핵을 비롯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훈련 내용은 네.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북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의 내용이라든가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당국은 오는 9월 16일에 네.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런 긴 회의를 이번에 열 예정입니다. 예. 아마 여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약에 감행할 경우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들을 한반도에 이제 배치하거나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것도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 이번 회의에서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위협하는 단계 네. 또는 핵 사용이 거의 임박한 단계 또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상황을 구분을 해서 각 단계마다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이것에 필요한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올해 안에는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만약 정말로 이번에 핵실험이 된다면 미 칠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이달 말에 부산에 입항한 뒤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북한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이것도 좀 관심사거든요. 이번 핵무력 법령이 제정되면서 7차 네. 핵실험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실제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영변 핵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가 복구된 정황을 발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지원을 준비하는 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거든요. 예.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도 지금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임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할 거냐. 네. 지금 9월 9일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어떤 특정 시점이 올 때 그때 핵실험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은 예측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국제사회는 핵실험 네. 임박 징후가 이제 포착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